반갑습니다. 오늘은 롱펠로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미국식 발음 롱펠로우죠. 롱펠로우 헨리 워즈버드 롱펠로우. 이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외갓집 외할아버지네 외갓집 이름을 그대로 쓴 겁니다. 1807년에 태어나서 1882년 비교적 그 당시로서는 장수 한편이죠. 상당히 이 얼굴을 보면은 운이 좋게 보이죠. 아주 운이 좋은 남자예요. 이게 중년 때의 모습입니다. 중년 때 아주 당당한 모습이죠. 시인이고 교육자이고 미국에서 신곡을 처음으로 미국에 번역한, 그리고 보통 이제 롱펠로우 하면은 그 노벤 시인 파이어사이드 화로가 노자 화로 노자잖아요. 화로가에서 불 쬐면서 듣기에 좋은 시인, 낭송하기에 듣기 좋은 시인, 그런 뜻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노벤 시인이라는 것은 19세기 뉴 잉글랜드 지역, 그 미국 초기 북쪽에 있는 미국 양반들이죠. 그 지역의 시인들 중에서 그 지역이 제일 교육 수준도 높고 독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 분들이 제일 친밀감을 가지고 애독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던 뛰어난 5명의 시인. 왜 그럴까? 그 대중들에게 친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준형이라 이래요. 표준형. 그 스탠다드 폼스 시형식에서 레귤러 매터, 그 영식 매터 알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터라는 게 영어는 액센트가 있잖아요. 우리말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말에는 액센트가 없거든요. 그 영어는 액센트가 있어서 뭐 하면 액센트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음을 맞추는 거하고 중국 한시처럼 한시보다 더 까다로워요. 영시가. 이게 제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요조 내지 이야기조, 그렇게 대중에게 낭독하기도 좋고 낭독해도 그냥 시를 쭉 다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거냐? 다이렉티시즘이라는 거는 교훈적인 겁니다. 교훈시. 뭐 살아가는데 뭐 인생이 이런 게 인생이다 뭐 어떻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문학은 흔히 교훈이 아니다. 근데 꼭 교훈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필도 보면 명수필은 다 교훈적이잖아요. 그 교훈을 목사나 교사처럼 딱딱하게 하지 말고 재미있게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게끔 하는 게 문학이거든. 시도 마찬가지, 소설, 수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5시인입니다. 5시인 중에서 롱펠로우가 제일 유명하죠. 롱펠로우가. 나머지 4사람은요 순서대로인데 이 사람들은 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 흔히 이 난로라는 게 우리처럼 난로도 있지만은 벽난로입니다. 벽난로 주변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책을 읽고 있죠. 시를. 물 졸이면은 그걸 이제 쭉 들으면서 가족들이 막 좋다 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이게 이제 이러니까 이제 노벤 시인 이런 명칭이 붙었다 이거죠. 자, 이 조상들은 영국 욕서에서 신대로 이주한 후손이고 외갓집은 친가보다 더 핏줄이 있어요. 메이플라워 성선자입니다. 그 성선자 후손들이 내려오다가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아버지는 변호사로 주의회 의원 등으로 연방당을 지지했다. 연방당이라는 건 기억나죠? 미국의 초기에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한 뒤에 1776년도 해서 80년대 초에서 이제 독립하잖아요. 1780년 이후에. 독립한 뒤에 각 주별로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 13개 주들이 연방정부를 세워서 연방의 권력을 많이 이양하고, 그렇게 하자. 한 나라로 든든하게 연대를 가지자. 그게 연방주의, 연방당. 그게 아니다. 주정부가 우선이다. 주의 독립성을 더 많이 주자. 이게 반연방당. 이렇게
그 정당은 하나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분당이 됩니다. 나중에 여당 야당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연방 지지당과 연방 이제 반대당, 이건 연방당 지지파 아버지는. 외가 쪽은 벨렉 워즈워스, 이게 이제 외할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롱펠로가 헨리 롱 워즈워스 롱펠로 가는 거는 외할아버지 바로 요 이름. 외할아버지 장군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중에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질파 워즈워스 롱펠로. 그 롱펠로는 어머니 이름을 그대로 롱펠로라고 한 거고, 어머니는 이제 롱펠로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남편 썩 따라서 롱펠로가 되어버린 거죠. 롱펠로는 7남매 중에서 두 번째, 시브링스 가는 거, 이거는 그 남매입니다. 남매가 이게 첫째, 두 번째가 롱펠로 시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런데 이 나머지는 뭐 어떻게 컸고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난 전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고 그냥 오늘은 그 롱펠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롱펠로 하면 미국 시인 중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김소월과 김영당 이런 식으로 그 쌍벽을 이루는 대단히 대중성이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미국 시인의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널리 알려진 건 휘트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휘트먼 할 거거든요. 휘트먼 시고 두 번째가 롱펠로입니다. 내가 좀 건방지게 말한다면은 나는 휘트먼을 훨씬 더 좋아해요. 롱펠로는 상당히 행운하고 휘트먼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큰 사람입니다. 학교 교육도 별로 못 받고, 그리고 롱펠로는 뭐 대학 나와가지고 완전 평생을 교수로 잘 지낸 사람입니다. 태어난 곳은 메인주 여기입니다. 바로 카나다 국경지대, 여기 카나다 국경 여기입니다. 메인주의 포틀랜드인데, 이 워즈워스 롱펠로 하우스, 이게 지금 이제 히스토릭 하우스 뮤지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틀랜드 메인주에 있고, 주소가 489번지 콩그레스가 메인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 역사유물협회에서 이 집을 생활 관리하고, 이게 박물관이 잘 되어 있다 그래요. 난 못 가봤거든요. 메인주는 그냥 우리가 가면은 뭐 그 나이아가라 갈 때 그냥 지내면 가버리죠. 여기 내릴 여가 없죠. 근데 메인주 그때 내가 그 롱펠로 하기 전에 미국 역사할 때 에반제린 했죠. 에반제린 그거 할 때 이 지역에 굉장히 풍경이 좋다고 얘기했죠. 바로 그게 이제 자기 고향 얘기이기 때문에 롱펠로가 쓴 거죠. 굉장히 경치 좋겠죠. 메인주가 경치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 미국 계신 분들 여기서 꼭 한번 가서 사진 또 많이 찍어 오십시오.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볼 게 많대요. 이게 이제 그 중심가 되고, 이 미국은요, 그 유적지에는 다 이렇게 미국 깃발 꼽아놨어요. 거리에서 딱 깃발 꼽힌 집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다 구경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롱펠로 동상이 써 있는 거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다른 데서 살았지만은 대개 문인들 보면 생가가 제일 중요한 박물관이 됩니다. 생가가 있었던 곳.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롱펠로도. 이게 태어난 집인데 철거됐다 그래요. 철거된 뒤에 다시 한 것이 이 집. 훨씬 잘 해놔버렸죠. 그 다음에 이 어릴 때 집 보면은 포틀랜드 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입식 구조로 롱펠로가 자란 곳이다.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고, 웨저버가 독립전쟁 장군 펠렉 워스워스가 여기에 처음으로 완전 벽돌주택으로 이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미국 독립했을 때죠. 건축을 지어가지고 이럴 때인데 1807년에 메인주 히람에 있는 가족 농장으로 은퇴하기 전에
지붕 있는 2층 구조에서 10명의 자녀를 여기서 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조부가, 이건 이제 외갓집 이야기입니다. 롱펠로 부인인 그 딸 질파와, 이건 이제 롱펠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사위, 롱펠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롱펠로 4세는 이 집에서 결혼했고, 그 외갓집에서, 외갓집 장군집이니까 더 크고 좋단 말이죠. 거기서 결혼하고, 롱펠로는 1807년 2월 27일 스티븐 여동생 집 근처 여기입니다. 행콕 스트리트에서 출생했고, 출생은 이 집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 집에서 했고, 출생은 딴 데 가서, 결혼만 하고 딴 데 가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치과에 가서. 살다가 8개월 후에 부모와 이 집으로 옮겨와서 그 후 35년을 이 집에서 보냈다. 외갓집입니다. 예, 외갓집. 이게 이제 그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 그 생갓집에 만들어둔 박물관은 내부 구조. 이건 포트랜드에 있는 롱펠로 동상. 3살, 6살, 3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치원격입니다. 데임스쿨 가는. 이 데임스쿨 가는 거는 그 미국 초기에 있었던 그 초보적인 학교 교육 제도, 그 영어권 내에서, 미국이 이제 여러 언어권이 있잖아요. 하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영어권 사회에서 있었던 독특한 제도인데, 대개 선생들이 여자들이고,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생 집에 가서, 그 여선생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학교도 없이, 그냥 여자가 집에서 이집 어린애들 데려다 놓고 가르친 거. 그걸 이제 데임스쿨,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6살. 그렇게 이제 졸업한 뒤에 포트랜드 아카데미 들어갔다가, 바다 지역이라 바다를 무척 사랑했고, 어머니는 로빈슨 크루소와 돈키호테, 모험적인 거, 이런 걸 자기 아들에게, 롱펠로에게 많이 읽혔다. 그러다가 이제 15살에 브런스윅은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브런스윅에 있는 보든대에 들어가요. 이 보든대는 브런스윅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 나도 못 가봤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대학인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호선도 여기 나왔거든요. 입학했는데 여기서 평생 친구가 되는 아다니 호선하고 롱펠하고 둘이 친해요. 이때부터. 보든대를 졸업한 뒤에는 아주 굉장히 평탄합니다. 생애가. 그래서 스승이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어를 유럽에서 익히 오면 교수시켜 주겠다. 뭐 외국 교수가 없으니까. 그 유럽으로 가요. 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여행하고는 와서 이 보든 대학입니다. 이 1845년에 보든 대학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든 대학 안에 있는 교회, 예배당. 22살 때 보든 대학, 그 유럽 여행하고 와서 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봉급이 아주 작아요. 보든대 총장이 이제 봉급이 적어가지고 교수 사양하니까 $800에다 도서관 사서직 1시간 동안 사서까지 해라. 그럼 $100 더 주겠다. 그래서 교수가 된 겁니다. 그 넉넉한 생활 아니에요. 재직 중에 교수로 있으면서, 그럼 이때는 문학선생이 아니고 의학선생이에요. 프랑스가 이태리어, 스페인어 교본을 집필했고, 뉴욕 대학으로 옮기려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 이력서 냈다고 떨어진 겁니다. 첫 아내, 24살에 학생 시절부터 지냈던 포트랜드 메리 스토러 포터, 이 여자입니다.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이게 첫 아내입니다. 이 여자가 곧 죽어요. 28살에 하버드 총장의 현대어 교수 초빙 연락을 받아요. 보든 대학에 있는데, 자기 모교에서 교수가 되어 있는데,
조건은 뭐냐? 1년 동안 유럽에 가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야, 이거 보면요. 우리나라의 대학 참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안다고 끄떡거리지만 교수들이 이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보세요. 이 시대에 벌써 왜냐하면 영어를 알면은 유럽 언어를 배우기 쉬워요. 뭐 머리 좋으면 그냥 한두 달이면 거의 중급까지 가버리거든요. 책 보는데 뭐 한 서너 달 좀 하면은 책 다 봐요.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독일어를 해버리면은 프랑스와 독일어 두 개를 해버리면은 그 프랑스 라틴 계열의 언어, 그 남유럽 쪽 언어는 쉽게 배우거든요. 그럼 독일어를 해버리면은 북유럽계의 언어, 북유럽계 언어는 독일어계거든. 다 아는 거예요. 나도 여행해봤지만, 그거 가면요. 실제로 여행 타고 가다 보면 막 지역끼리 떠들어요. 그리고 과외 어딘지 가면 나라가 달라. 다 알아듣는데, 그러면은, 자기 나라 말로 하면 상대가 다 통한대요. 의사가. 이 스페인이나 불어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배우기가 우리가 마치 일어 배우기 쉽듯이, 중국어 배우기 쉽듯이, 그냥 이미 단어를 한 3,000개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본어나 중국어 하기 참 좋아요. 조금만 하면 돼요. 영어 노력하는 거에 한 30분의 1만 하면은 일본어는 달동하거든요. 왜? 이미 한 3,000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내와 2차 유럽 여행을 가. 이제 하버드 대학 총장의 그 조건을 받고는 좋다. 가서 내 배워오겠다 하고는 아내 데리고 이제 여행 갑니다. 로테르담에서, 이 로테르담이 네덜란드잖아요. 아내가 유산주로 사망해요. 이 없이 그냥 일찍 죽어버렸어요. 3년 뒤에서 이 씨가 이제 자기 첫 아내를 위한 사랑을 씌웠고, 이제 호련히 그냥 하버드 교수가 되긴 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혼자 홀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어서 18년간 재직, 이어서 퇴직해서 편안하게 만년을 그냥 죽는 거야. 참 팔자 좋은 시인이죠. 히트먼하고는 이 생애 자체가 비교도 안 돼. 히트먼은 완전히 가난뱅이거든요. 평생을 돈 때문에 고생한 시인이고. 캠브리지에서 대학에 가까운, 캠브리지 그 지명이잖아요. 크래기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기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교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버드, 이게 이제 초대 총장 딸이 이 스케치 한 겁니다. 이제 하버드 때 동창회를 한 거야. 한데 학교를 그냥 이렇게 쫙 동창생들이 도는 거예요. 동창회도 참 이상하게 하죠. 이게 이제 크래기 하우스입니다. 롱펠로. 지금은 이제 이게 롱펠로 하우스. 롱펠로 하우스가 돼가지고 그 생각 빼놓고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롱펠로의 박물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집에 이제 산 거죠. 첫 시집이 유명합니다. 32살에 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시를 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의학 선생이거든요. 의학 선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문학 선생이 아니고 의학 선생이에요. 유럽 여러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그리고 오히려 외국어 교재를 많이 썼어요. 밤의 목소리, 참 제목 좋죠. Voice of Night. 이게 참 이 시가 이 첫 시집이 역시 대표 시집이에요. 이게 여러분 법무사 윤삼마가 옮긴 롱펠로 시집이 있거든. 여기 보면 바로 이 시 중요한 시집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이 첫 시집 때 시기였던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롱펠로 하면은 인생 찬가, 삶 오브 라이프, 인생 찬가. 이게 대표작입니다. 보면은 인생은 한낱 헛된 꿈이라고 내게 슬픈 노래랑 부르지 말라. 잠자는 영혼은 죽은 영혼, 사물은 보기와는 다르다. 인생은 참된 것, 인생은 진지한 것,
무덤만이 그 목표는 아니다. 요 이론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나도 이거 외워요. Life is real, life is honest, and not the graves of the goal 가는 거. Not the goal of the graves 가는 거예요.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대 흙이나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이 세상은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그대 말없이 쫓기는 갇히고 부리가 되지 말고 싸움의 앞장서는 영웅이 되어라. 교훈적이죠. 이러니까 파이어 그 화롯가의 시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그만 묻어버려라.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과거에 잠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를 위하여 실행하라. 안으로는 젊은 가슴이 있고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꼭 대중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신앙심이 시에 나타나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게 롱펠로 대표작입니다. 이거 전문은 아닌데 좀 긴데 이거 대표작이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발라드와 기타 시, 여기에서 유명한 이 시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마을 대정장이 필리지 브렉스미스, 이게 여기 나옵니다. 이 시는 처음에는 니카보커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 유명한 이 당시 최고 그 인기 있던 문학 잡지입니다. 월간지. 여기에 실렸거든. 맨주 포틀랜드에 처음 이주해서, 그 맨주에 살았잖아요. 자기 고향주잖아요. 이주해서 대장간과 교장을 지낸 시인의 조상에게 바치는 작품. 이 롱펠러 조상 중에 이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이,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니까 처음에 이제 거기 영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자리 잡고 살다가 한 마을에서 대장간도 하면서 교장을 지낸 조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상에게 바치는 시, 그게 이제 바로 이 시입니다. 니카보커는 어떤 잡지냐? 뉴욕에서 나온 월간지로 문학 잡지였고, 뉴욕의 잡지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고, 호프만. 그리고 1865년까지 한 30년 동안 상당히 대중적 인기가 있는 문학 월간지였다. 오랫동안 그 에디터에다가 발행인을 겪는 것이 바로 클라크다. 이 클라크는 뭘 했느냐?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에디터스 테이블, 우리식으로 말하면 편집자 변, 편집인의 변, 뭐 그래 말할 수 있죠. 그런 칼럼을, 이게 이 잡지에서 가장 중요한 스테이플, 가장 중요한 칼럼, 이걸 이 사람이 집필해서 그 잡지 편집인이면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린,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니카보커 표지거든요, 이게. 표지. 저러니까 문학지가 저렇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대중성 있죠. 이 잡지 초기에는 우리가 이미 했던 워싱턴 어빙 있죠, 소설가. 미국 문학인으로 처음으로 유럽에 널리 알려졌던 워싱턴 어빙이 여기 편집자였어요. 그럼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기에 글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그 당시 유명했지만 우리는 지금 모르고, 참관 초기에는 어빙이 편집진을 참가했고, 워싱턴 어빙도 여기에 참가한 뒤부터 이름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잡지에 글 써야 유명해지거든요. 바로 그 잡지입니다. 롱펠러 메모리알이, 이게 이제 대장간 노래, 쓴 그 지역에 이 부조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가 바로 시 주인공입니다. 대장간 영감 주인공이에요. 자기 조상, 롱펠로 조상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 시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1879년에 롱펠로 생일날 동네 학동들이, 어린애들이 밤나무로 만든 의자를 선물합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있대요. 박물관에. 선물을 받은 의자가 밤나무로 만들었거든. 대장간의 밤나무가 그 밤나무 밑에 이제 대장간이 있었던 거야. 거리에 있었는데 도로 확장 공사로 밤나무가 베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을 애들이 이거 롱펠로 시에 나오는 바로 그 나무인데 기념으로 해주자 해가지고 만든 의자가 바로 이 의자라 그럽니다. 참 재밌죠. 그걸 만든 그 나무 베어낸 자리에는 지금 화강암 기념판만 부착되어 있고, 시인은 From my armchair, 내 의자에서 라는 시에서 이 의자 선물에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바로 이 의자입니다. 나중에 박물관 가면 이걸 딱 보시고 좀 못한게 할지 몰라요. 사진 찍어가지고 수필 한 편 쓰십시오. 그 내용은 뭐냐? 시 내용은 이겁니다. 영감입니다. 자기 조상 중에 한 영감, 형제의 영감. 머리는 길고 검은 곱슬머리, 얼굴은 햇빛에 탄 황갈색, 이마는 정직한 땀에 젖은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 누구에게도 빚진 일 없으니 세상을 바로 보고 사는 사람. 아내는 미리 죽어버렸고, 이건 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풀이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길어요. 아이는 학교 다니고, 딸은 성가대원이고, 일하며 즐거워하며 슬퍼하며 사는 게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네. 아침에 시작한 일 저녁에 끝마치고 꾀했던 일 이룬 보람으로 한밤의 휴식을 얻네. 고마워라 고마워 내 소중한 친구여. 그대 내게 준 가르침.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우리들의 운명은 만들어지는 것. 그렇죠? 아무리 평탄하게 사는 사람도 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용광로 속에서 활활 타는 그런 고통과 정열과 아픔과 기쁨을 겪는 거죠. 운명사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불타는 행위도 불타는 행위가 불타는 걸로 소리나는 모루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대장간의 모루 위에서 벼러지듯이 그런 속에서 우리도 망치를 맞으면서 우리 삶이 벼러진다. 이제 끝구절입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파로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거 보면은 언더 스프레딩 체스넛, 이 밖에 이제 이게 이제 뭐 밤나무쯤 되겠죠. 창문 밖으로 보면 밤나무 밑에 있는데 이 스미스 스탠드, 그 대장간이 서 있는데 the Smith mighty man he with a large and thin wake 하는 건 이제 근육질, thin wake 하는 근육질의 손과 팔이죠. 그리고 이 머슬, 그래서 브로니 그 갈색 팔, 쇠 밴드처럼 튼튼하다. 그런 사파가 본 겁니다. 이 시가 대중들한테 상당히 사랑받을 만하죠. 이 시집에 실린 헤스페르스 호의 난파, 이것도 이제 인기 있어요. 대중성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화록가 시인, 노변 시인이 되었느냐. 이런 들만 그냥 누구나 알아. 그 우리 동네 누구하고 닮았다.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거는 저녁별이에요. 저녁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금성, 개밥바리별, 저녁별 이래 부르는 거죠. 비너스 명칭이. 이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이제 개밥바리별. 이때 되면 개가 배고파가지고 올라오고. 이 별 뜰 때 되면 개가 배고파서 밥을 찾는다고. 저녁에. 이 금성은 누구냐 하면은 새벽 여신의 아들이야. 새벽 여신은 에오스야. 에오스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복 형제. 이복 형제 중에는 아침을 말하는 포스포러스. 그러니까 새벽별, 아침별, 저녁별 이렇게 있다 이 말. 그게 그 새벽별이 에오스가 앱이 다르게 둘을 놓은 것이 아침별, 저녁별이 된 거다. 그 뜻이죠. 근데 이 모델은
실제로 사건이 1839년 1월 6일 북동 해안에 12시간 태풍으로 20척의 선박이 완전히 파괴져요. 그래서 20여 명이 실종해요. 한 여인이 마스터에 묶인 채 해안에 펴요. 그러니까 막 태풍이 확 몰아친 아침에 보니까 배들이 20척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 돛에 한 여자애가 돛에 밧줄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 것 같아요? 처녀애가. 이게 출판했거든. 나중에 영화가 됐다 그래요. 20세기 들어와서 1927년과 48년에 2번 영화가 됐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럼 이건 뭐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얘 이제 노예에 관한 시편 썼는데, 이 사람이 운이 좋은 게 노예에 관한 시편을 썼거든. Poems on Slavery 썼는데, 이때 이제 막 노예 해방운동이 절정을 이룰 때거든요. 1800년대 중반이면은. 그러니까 그 노예 해방운동, 뉴잉글랜드 지역의 노예 해방운동 단체들이, 협회들이 이 시집을 보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체 주문이야. 시집 얼마나 팔렸겠어요. 이렇게 딱 운이 좋아하게 됩니다. 문인이 글 써도. 개인적으로 뭐 팔아가지고 안 되고 그냥 단체로 그냥 확 사버리니까 일학 그냥 돈 버는 거죠. 한인만 묶인 채 해안에 표라는 게. 왜냐하면은 그 배의 선장이 가다가 태풍 만나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자기 그 딸인가 뭐 그걸 그 돛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밧줄로. 그래가지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묶여 있으면 물에 빠져가 그나 행방불명 근데 죽거나 않잖아요. 그럼 묶여서 나중에 아침에 가서 해보니까 죽었어요. 못 살았어요. 그 실제 사건. 그래서 버려서 호우 난파되어가 여자가 하나 그 살리려고 묶어놨는데도 결국 죽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재혼합니다. 재혼이 누구냐? 아내가 이 부잣집 장가 갑니다. 왜? 교수잖아. 뭐 신랑으로 손색이 없죠. 7년간 구애 끝에 보스턴의 방적공장 사장 딸 애플턴 사랑 응락 편지를 받아가지고 결혼합니다. 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건 이제 애를 많이 낳아요. 애플턴. 이 이제 장인이거든. 이 장인은 미국 상인으로 정치도 했고. 근데 이 둘이 어디서 처음 만나느냐?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롱펠러가 그 유럽 여행 많이 했잖아요. 스위스 툰 주에서 만났는데 귀국해가지고 끈질기 구애를 합니다. 이제 그 만나가지고 돈도 많고 하니까 롱펠러가 인사하고 보니까 딸이 이쁘거든. 그래서 끈질기 구애를 해. 이 데이트 때 하버드에서 보스턴 브리지를 건너. 요거 나중에 그때 우리 갔을 때 이 다리를 건너는지 뭐 안 건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버드에서 보스턴 브리지를 건너 보스턴의 애플턴 집 베컨 힐인 보스턴의 베컨 언덕에 이 애플턴에 이 집이 있단 말이죠. 집이 좋죠. 사장집이니까. 그것까지 걸어 다녔다 그래요. 데이트를 한 거야. 그런데 이 다리는 1906년에 다시 세우면서 다리 이름을 아예 롱펠러 브리지, 롱펠러가 데이트한 다리라고 참 낭만적이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 있으면은 데리고 가서 이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 성공해요. 롱펠러 브리지. 이게 이제 애플턴 집이거든. 요게.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제 이 다리를 걷는단 말이죠. 이 스트리트고. 이게 이제 롱펠러 다리라 그러거든요. 난 이 다리를 본 기억이 안 나요. 뭐, 지나가도 몰랐을 거야. 버스 타고 지나가면 그 가이드가 설명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지역에 그 여행을 가면은 이런 걸 하나하나 좀 다 그 사진 찍어서 오면은 이 자체가 하나 수필이 되죠. 데이트한 거. 이러니까 장인이 부자거든. 근데 대학 교수 사위 뒀으니까
좋잖아요. 기념으로 크레기 하우스 집을 선물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롱펠로가 살았던 집은 새 집이야. 아니 그냥 사주 줘버려요. 이게 캠브리지 찰스 강변의 크레기 하우스. 이 집이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과 참모들이 머물렀던 집이고, 찰스 디켄스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롱펠로를 방문했던 집이고, 그래서 지금은 롱펠로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 여기 시인이 약 15년 동안 거주했던 집이다. 이겁니다. 이 집. 아까 나왔죠, 이 집. 이게 크레기 하우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제일 자료가 많은 롱펠로 박물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강입니다. 찰스 강. 보스턴에 있는 찰스 강. 이게 그 안에 있는 유물들. 아주 잘 해놨어요. 미국은 세계 전쟁 그렇게 나도 남북 전쟁 뒤부터 전쟁이 없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이런 게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짧아도 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둘째 아내에게 보내는 사랑시가 오, 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금성이여. 금성 아까 나왔죠. 나의 사랑하는 아침 저녁별아. 쉽게 말하면 그 세 가지 별, 아침별, 저녁별, 새벽별, 아침별, 저녁별, 그걸 그냥 다 별만 좋아한 거예요. 이 시인은. 밤의 별, 이라고 아내를 극구 예찬한 겁니다. 시극 스페인 학생,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 부부가 6남매를 낳아요. 셋째를 놓을 때, 그,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취용을 사용했다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 임산부에는 처음으로 마취를 사용했다. 그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애가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상당히 미국 상류층이죠. 최첨단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애는 못 살리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부인 롱펠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부르게스 종각과 기타 시. 이게 부르게스, 부르게스는 벨기에에 있습니다. 벨기에. 더 벨프리 이렇게도 말하고 벨포트도 말하는 벨기에에서 부르게스 도시에 여성 중심이 있는 중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나중에 쭉 뭐 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 도시에 가면은 이 탑이 제일 보인대요. 딱 보여가지고 입장료 내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럽니다. 요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잘 쓴 건데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만든 거는 뭐겠어요? 저기 쳐들어오나 감시하는 망루탑, 불이 나지 않았을까 하던 소방탑, 지금은 그냥 기념관으로만 딱 변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럽니다. 이건 나중에 유럽 가면은, 벨기에 가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재를 셌을 때 했지만은 내부에 366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다리가 튼튼하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영화가 됐다 그래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롱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범죄 영화입니다. 깽 영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 여행 가서 숲을 쓴다면은 이런 얘기도 써놓으면 좋죠. 모르겠어. 유럽 도시는 뭐 가면 다 전투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반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합니다. 그 에반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에반젤릭 하면 딱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독립 이전에, 미국이 독립되기 이전에 여러 나라 이민들이 와서 살았는데, 지배하는 나라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프랑스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영국 주민들 쫓아내고, 영국이 지배한 데서는 프랑스 국적 사람들 쫓아내고 하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약혼했던 청춘 남녀가
서로 하루아침에 피난 가라. 그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만나보니까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내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죽었다. 그 얘기 쓴 게 에반젤리입니다. 이제 기념 그 무대에 서 있는 에반젤리는 바로 그 무대 메인주에 있는 그 무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남부지역 어디에 가서 지금 그 에반젤린이 살았다고 보이는 거기에 다 있다고 얘기 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예, 이것도 메인주에 가면 참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북부 지역하고 요점만 한번 참 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황금의 전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바닷가와 화롯가. 바닷가와 화롯가. 참 제목 좋죠? 바닷가 집에서 화롯가에 앉아있는 거. 47세 은퇴하고 교수직 은퇴하고 저술에만 전념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쓴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이 얘기 있는 게 뭐냐면은 하이어 워사의 노래. 이거 뭐냐면은 인디안 추장과 애인의 역사와 전설을 다룬 겁니다. 슈페리어호 남쪽 연안에 거주했던 인디안족 하이어 워사 그 추장과 그 사랑을 다룬 서사시. 이건 나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Courtship of 마일즈 스탠디시 and other poems. 마일즈 스탠디시와 다른 시들이거든. 그 마일즈 스탠디시의 구애란 말이죠. 구애. 에반젤린과 쌍벽을 이루는 식민지 시대의 유민의 아픔과 사랑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시다. 이겁니다. 이거는 난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줄거리를 봤어요. 보니까 샌디시는 요 장시 요것만 보면은 메이플라워 이주민들, 메이플라워 필그림스들이 실존 인물입니다. 두 남성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롱펠로가 듣고는 그대로 장시로 썼단 말이에요. 뭐냐면 두 남성인데 하나는 마일즈 스탠디시고 하나는 존 올든이고 둘 다 남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프리실라, 몰렌 삼각관계죠. 두 여자가 한 여자를 두고 서로 사랑하다가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이제 성공하는 그 삼각관계거든. 이민 1세대의 로맨틱한 사랑과 거친 삶이 어우러져 있다. 시에 보면 그렇대요. 나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마일즈는 영국 군 장교라. 장교로 이주민들의 군 고문으로 초청받아 와서는 영국 군이에요. 와서는 영국보다 더 좋으니까 안 가고 물로 앉아버려요. 물로 앉아가지고 영국 장교 출신이니까 그 지역 지도급 인사로 활약해요. 상당히 잘 살았겠죠. 한 남자는 이런 남자고 영국 군 출신이고 한 남자는 선원으로 와요. 선원으로. 메이플라워 선원으로 왔다가 귀국한 거 정착해버려요. 여자애는 어떤 입장이냐. 이민 와서 가족은 다 죽고 처녀 혼자 남았어. 그럼 이 둘이 이제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 했거든. 누가 시집에, 누가 성공했을 것 같아요? 선언한 거 합니다. 이게 롱펠로는 아들의 직계 후손으로 집안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를 하고 했다. 롱펠로 자신은. 바로 이 가족의 자기 조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가면 이제 여자가 이제 소 타고 가는데 양쪽에 둘이서 서로 구애를 한 거야. 구애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 있어요. 영국 장교가 이 여자분이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그 선원이 아무래도 여자하고는 별 타고 오면서 정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시켜가지고, 야, 너 저 처녀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내 구애를 네가 대신 좀 전해달라. 좀 잘못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해줬거든. 주니까 여자애가 뭘 그러냐면은, 왜 네 자신 이 얘기를 안 하느냐? Why don't you speak for yourself? 왜 남의 사랑 얘기나 전해주고 너는 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돼버린 거죠. 남한테 하면 안 돼요. 괜히 그 자기 친구한테 중매 세웠다가 애인 뺏겨버린 거예요. 자, 52세 때 하버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아내가 두 딸이 머리털에 보관할 상자를 밀랍으로 봉하다가 참 죽는 것도 여러 가지라. 불꽃이 잘못 튀어가지고 치마에 불이 붙어요. 얼굴에 화상 입어. 다음날 10시경에 커피 한 잔 청하고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이때 롱펠로는 뭐 했느냐? 낮잠 자다가 막 아내가 비명 지르니까 가서 불 끄다가 지도 화상을 입어요. 이거가지고 아내 장례식에 참석도 못해. 지 화상 때문에. 그 이후에 얼굴 상처를 가리렸고 롱펠로가 수염을 이렇게 쫙 길렀다. 이 슬픔은 18년 뒤에 이 시로 읊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 문득 벽에서 한 상냥한 얼굴이, 죽은 지도 오래된 그 사람 얼굴이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읊었다는 겁니다. 웨이사드 주막 이야기. 이것도 뭐 내가 못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보스턴 근교 주막을 무대로 해서 음악가, 유대인, 시인, 신학자, 하와대 학생, 주막 주인이 펼치는 21개의 이야기와 전설을 담은 시집. 이게 웨이사이드 주막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죠. 번역의 일각에는 있어서 신곡을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합니까? 그 사전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사전이 아니라 의학 교재도, 단테 신곡도 번역하고. 유럽 여행을 하고 와서 65세에 황금의 전설을 확대시켜서 그리스트를 완성했고, 시집 판도라의 가면도 출간했고, 이것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년을 쓴 작품 중에서는 이 작품이 유명합니다. 케라모스. 케라모스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반도 터키에 있는 조그마한 촌락이라고 해요. 이 촌락이 그리스 때부터, 그리스 소설, 옛날에 그리스, 터키가 원래 옛날에 그리스가 지배했거든. 그리스 사람들 살았거든.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막 전쟁 나니까 여기 속했다가 저기 속했다가 뭐 로마 그것도 됐다 하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담은 게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어쨌거나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하고 많은 작품이다. 그 다음에 세계의 끝. 이거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게 얼티마 툴렉 하는 게 이게 중세 때 지도에 멀리 떨어진 이 국경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이렇게 불렀다. 그런 전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냐? 그린랜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린랜드나 아이슬란드 이쪽을 이제 지칭한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롱펠로가 죽습니다. 75세 오래 살았죠. 복이 많아. 복통이 심해서 아편으로 달려나가. 복막염으로 1882년 3월 24일에 죽었고, 유산을 남겼고, 두 아내와 함께 5번 세미터리, 캠브리지에 있는, 옥스퍼드 부근 도시 캠브리지시에 있는 마운트 5번 묘지에
붙였다. 이게 롱펠러 묘지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못 가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지역에 가면은 이런 걸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가면 뭐 한 2박 3일 정도 해야 그래도 아쉽게 뭐 2박 아니라 한 3박 4일 하면 더 좋고, 죽은 뒤에 시집 항구에서 이 시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 시인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시인 코너의 롱펠러 흉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미국 시인에서는 그 뒤에서 전무후무하게 롱펠러만 있다 그럽니다. 아마 이 교수였고 그 영국 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한 그 번역가고 하니까 대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 공개된 작품에서 인생의 한가운데 서서 1842년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라인강에서, 독일이죠. 내 인생의 반이 벌써 지났는데 세월만 헛되이 흘러가고 젊은 시절 꿈꾸던 것 하나도 이루지 못했구나. 드높은 성벽 위에 노래의 탑 쌓으려던 그 꿈, 결코 게으름이나 쾌락을 쫓지도 않았고 끝없는 초조로 범민하지도 않았건만 다만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을지도 모를 그 슬픔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네. 이제 언덕의 반쯤에 올라 지난날 돌아보니 황혼에 쌓인 희미하고 거대한 도시처럼 그 소리와 모습들 밑에 있네. 연기나는 지붕들, 부드러운 종소리, 깜빡이는 불빛들, 언덕 위에는 가을바람에 죽음의 폭포가 천둥치듯 울리는 소리 들리네. 예, 만년에 죽기 전에 그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만큼 이뤘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도 아무리 많이 이룬 사람도 못 이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탓하지 말고 글이나 열심히 쓰면 됩니다. 롱펠러 동상, 이건 워싱턴에 있다 그럽니다. 뭐 워낙 유명하니까 동상이 여기저기 많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휘뜬 보는 시감상, 이걸 강의하겠습니다.